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출을 조이다. 이런 뉴스들 요즘 자주 접하시죠? 금리가 오른다. 이런 뉴스 자주 접하시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은행 올해 목표치 한 대출 총액의 80% 정도를 이미 대출을 해줘버렸다. 가계대출뿐만 아니고 기업대출도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는데요. 막히지 않을까요? 연말쯤 되면 대출 중단하는 은행들 나오지 않을까요? 21년도에 그랬습니다. 자, 저는 영상 조회수가 1000도 안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4,700분 정도,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4,700분 정도가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대구 주간 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11 낙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부산 또한 마찬가지. 서울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 중에서도 상당수는 냉탕입니다. 냉탕. 그 말인즉슨 대구 부산은 얼음장이다. 얼음장. 얼음장. 근데 실거래 가격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 더 많이 놀라게 됩니다. 저보고 누가 댓글에 어제 댓글에 뭐 부산 부동산 스터디 하지 말고 부산 폭락 스터디 하라 그러는데요. 부산 시민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현 상황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주담대 제동이라는 뉴스 나왔는데요. 제동의 의미는 사실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 근데 멈추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더라. 제동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금리 올립니다. 금리 올리면 알아서 대출 덜 받아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나마 대출을 해줄 때 낫죠. 거의 막차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막차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22년과 23년의 부산 시장을 그냥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대출이니 뭐니 집값 다 풀어놓고 대출 다 풀어놓고 집값 불 붙었잖아요. 수도권 그것도 비싼 아파트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뭡니까? 대책은 너무나 단순해요. 대출을 쪼이면 됩니다. 대출을. 근데 논란 정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 추가 공급.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규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요. 거의 다 풀렸어요. 뭐 다주택자 뭐 취득세 뭐 이 정도 남아 있을래나? 그 외에 없잖아요. 부산이 뭐 투기 과열 지국이랍니까? 투기 지역이긴 합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합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전세 대출 뭐 했던 사람들 불똥은 엄한 데서 튑니다. 불똥은 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하는 바람에 요거 2개월 연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사람들이 야 막차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막차의 개념을 태워주면은 골로 간다는 그 막차거든요. 이 막차 타고 뭐 달나라로 갈 것도 아니고 막차 골로 가는 막차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또 탑승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한 데까지 불통이 튀어서 전세자금 대출, DSR 예외로 적용받던 이런 것들까지 쪼여.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DSR 적용받는 게요. 33조거든요. 33조, 26%, 나머지 90조예요. 90조. 제가 막 암산으로 막 더해봤습니다. 90조. 90조를 DSR 미적용 받는 상태에서 대출 마구마구 남발하고 있더라. 건설 살리면 자영업이 죽고 자영업을 살리려고 하면 건설이 죽고 이 사생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제가 축이라는 말씀드렸죠. 축. 바둑에서 축. 이게 한가위 궁지에 몰렸을 때 살려고 딴에는 도망가지만 알고 보면 꽁꽁 쌓여가지고 끝에 가면 홀라당 다 죽어버리는 그 축. 이거를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게 만들었던 거 누굽니까? 문민정부의 시작? 김영삼 정부 시절이에요. 김영삼 정부 시절이에요. 요거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 시절에 풀렸습니다. 이 시절에 풀렸어요. 제가 그 법령들을 계속 찾아서 역추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전에는 뭐 상속받은 집이나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됐었는데요. 아파트는 무진장 지어댔죠. 갑자기 아파트 경기 식어갔죠. 결국 나왔는 게 새 집 지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집 짓고 헌집할 때 양도세를 면해줄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범위를 신규 주택 구매하는 것까지 확장시키면서 주택시장은 좀 살아나기 시작했겠죠. 근데 웬걸. 그때 한번 재미 봤으면은 그만했으면 되는데 그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48, 48, 48, 48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남들도 다 해먹었는데 나도 한번 해먹어보자. 이런 심리로 들어왔다가 22년, 23년, 아니 20년, 21년 샀던 사람들 된통 물려있죠. 여전히 물려있습니다. 30% 하락, 고점 대비 30%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산 뭐 폭락 스터디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 여기 와서라도 이야기하고 가세요. 그리고 좀 차단해버립니다. 저도 안 보는 게 속 편합니다. 자, 쿠팡 링크 눌러주시고 계신가요? 지금 눌러주세요. 안 누르셨다면 나가실 때 아래쪽 댓글창에 있는 링크 눌러주세요. 부산만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 이 부산만이래요. 자영업자 최대 감소 부산. 자영업자 최대 감소 부산. 딴 게 뭐 설명 뭐 더 필요한 게 뭐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3분의 1이 지난 5년 사이에 폐업.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뭐 1,800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이 1,200개로 줄어든다. 이 어린이집마다 누가 일합니까? 좀 젊은 사람들 일하지 않습니까? 뭐 원장, 원감 포함해서 뭐 어린이집 하나당 뭐 대여섯 명만 일한다고 쳐봅시다. 5명만 일한다고 쳐도 이 실직자가 몇 명입니까? 이 3,000명입니다. 3,000명.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인구 감소하는 게 뭐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피부로 체감할 때 되면 이미 늦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어린이집이 이만큼 줄었으면 또 몇 년 후면 초등학교가 이만큼 줄 것이고 또 몇 년 후면 중고등학교도 그만큼 필요 없을 것이고 대학은 작살나는 것이고 군대는 사람 없는 거죠 뭐. 네, 전세 물량 10,000개, 월세 물량 8,000개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86건. 와, 거래량이 2,200건, 2,300건. 지금 요게 잘 나오는 시절입니다. 이거 지금 풀 지원 아닙니까? 풀 지원. 정책적인 지원, 대출 지원, 금융 지원. 근데 이겁니다. 예년의 평균에도 이 초록색 덩어리에 예년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하지만 거래 많네요. 거래 좋네요. 신고가네요. 어디 비싸게 거래되었네요. 이런 말을 우리는 늘 접합니다. 무시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무시하셔도 될 정도예요. 자, 이 상태로 간다면 거래량은 2,3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올 것이고 다음 달의 거래량은 또 마찬가지 2,200~300건 정도 나올 것이다. 이게 지금 풀 지원 상태에서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출이 많이 끊긴다면 정책자금 대출부터 어차피 신생아 대출은 애 있어야지 받는 거니까 어차피 못 받는 거고 나머지 정책자금 대출이 제한을 받는다. 보금자리론이 제한을 받는다. 혹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부 나타난다. 그러면요. 거래량 지금 거래량에서 과거처럼 거래량 1,000건대로 뚝 떨어지는 거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대출 좀 중단해야 되죠. 이미 올해 가계대출 대비 은행에서 대출 증가율을 2.5% 정도로 한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미 2.2%. 그 말인즉슨 올해 가용 대출 총액의 80% 정도 이미 대출해준 상태예요. 이제 올해 반 지났거든요. 올해 반 지났어요. 갈수록 거래량은 나빠질 것이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오늘도 누군가는 해운대 두산 리브더 제니스 대단 해요를 외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편세상 시민공원 신규 거래 8억 7천 대단 해요를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30%에 가까운 하락 혹은 40%에 가까운 하락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말이죠. 또 신고가 대단 해요를 또 누군가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요 실거래 가격 좀 눌러보시면 됩니다. 예,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 가셔서요. 요 매매 가격 이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평형도 9평 정도 수준으로 찍어보시면은 그 과거의 이력, 과거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 한 상태 막
2019년도 가격이 6억 4천 5천. 2019년도 가격이 그때는 이미 한번 펌핑 되었을 때잖아요. 네. 그때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는 실거주의 목적이면은 사실 분들은 사셔라. 고점 대비요 35%?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가격이 2016년, 2017년 가격입니다. 사실 거면 사셔라. 왜? 국평 기준 3억 4천이면요. 아주 괜찮은 곳을 살 수 있습니다. 3.4억으로. 3.4억이면 아주 괜찮은 곳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한 2년 살았는데, 혹은 4년 살았는데 가격이 한 10% 정도 빠졌어요. 한 3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엄청 손해 갔나요? 남들도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 4천만 원 떨어졌죠. 그냥 월세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 집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부산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더 떨어져도 됩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 30%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지는 물건 나오죠. 네. 아주 오래된 것들 40% 가까이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와, 제 입에서 사라는 말이야 잘 안 나옵니다. 물론 또 인구 대비 대구 부산도 비교하고 서울과 부산을 비교해 보면은 그 인구 빨이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소득은 똑같거든요. 소득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극단적인 비관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늘 내 말을 듣고 추종하고 따르지 마시라.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봐주시고, 또 누군가는 또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골고루 들어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라. 이 세상 망할 것처럼, 집값 다 떨어질 것처럼, 부동산은 영원히 이제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또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잡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과거 같은 폭등 기대하기 어렵다. 그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실 분, 대구는 3.4억 기준이었다면 부산은 4억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면은 4억 3천, 4천, 요 정도 물건이면은 중산층에서 대구보다는 조금 더 빠듯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 정도. 뭐 학군진이 뭐니 이렇게 난리법석 떠는 것들 있잖아요. 가면 행복할까요? 학군지에 가면 자녀들은 다 공부를 스스로 잘하고 다 우등학생이 되어서 다 행복할까요? 좀 많이 알아보세요. 학년기 자녀를 두신 분들, 중고등학교, 이미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됐으면요. 그 부모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커리큘럼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지켜보는 그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미안할 정도로 시스템이, 이 아파트 가격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근데요,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말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타 어느 나라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나가면 뭔가요? 또다시 경쟁입니다. 또다시 경쟁이에요. 그런 것들을 겪었는 세대가 고등학생 되면 수행과 평가부터 시작해서 상대 평가에, 그 옛날에 상대 평가 초창기에 막 나오고 했을 때 옆에 공책 필기에 있는 거 있으면은 옆에 친구가 보여달라 그러면 안 보여주고 숨기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한참이나 지난 듯한데요. 지금은 훨씬 더 심화되어 있는 분위기. 그 경쟁을 다 뚫고 어떻게 된다 손 치더라도, 잘 된다 손 치더라도 또 더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다 내려놓고, 제가 그 세대라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다니까요. 뒷부분 잘 안 들으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땅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는 아파트 투자는 말씀드렸지만 절대 하지 않겠다. 부동산을 투자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이권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을 사서 뭐 할 거냐. 저도 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렇게 땅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시장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또 내용이 또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뒤에 내용은 조금 더 덧붙이도록 다음에 덧붙이도록 하고 오늘 방송이 길어져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뒷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전세 가격 여기 한 달, 6월달 좀 반짝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추세가 아직은 이거죠. 네, 추세가 아직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뭐라고요? 댓글창에 클릭 감사합니다.